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브러쉬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메이크업 하면서 좋은 브러쉬만 써도 퀄리티가 정말 올라가요. 제가 브러쉬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 꼭 비싸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브러쉬가 좋은지 카테고리별로 다 보여드릴게요. 시작! 자, 먼저 베이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얇은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납작하고 정말 얇은 브러쉬예요. 두께가 정말 얇죠? 옛날에 많이 나온 파운데이션 브러쉬들은 이렇게 약간은 도톰하게 나왔어요. 이런 브러쉬는 길들여서 얇게 퍼뜨려야 되거든요. 이 브러쉬도 길들이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요. 근데 이런 과정은 굳이 집에서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는 불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길들여야 하는 브러쉬 말고 원래 얇게 나온 브러쉬를 추천해드려요. 이 브러쉬가 정말 얇게 잘 발리거든요. 그리고 윤기 표현이 잘 돼요. 스펀지나 손가락으로 바르면 수분이 안으로 흡수돼요. 이런 브러쉬는 이 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피부 위에 계속 수분이 펼쳐져서 윤기 표현이 되게 잘 돼요. 제가 오늘은 사용법도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냥 제가 추천해드린 걸로 사기만 하고 그냥 쓰게 되면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법도 보여드리자면 파운데이션 다 바른 다음에 항상 물티슈로 모양을 잡으면서 닦아주세요. 쭉 납작하게 펴주세요. 절대 이 털들이 벌어지면 안 돼요. 벌어지는 순간 결자국 나고 밀착이 떨어져요. 귀찮더라도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쭉 닦아서 보관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척은 사실 제일 좋은 건 한 번 쓰고 바로 빠는 거예요. 브러쉬 클렌저, 브러쉬 비누 혹은 그냥 일반 세안 비누로 하셔도 돼요. 정말 귀찮다면 주 1회? 적어도 그렇게는 꼭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가격대가 있거든요. 좀 더 저렴이 버전으로 보여드리면 웨이크 메이크 브러쉬예요. 거의 스파츌러처럼 쓸 수 있는 브러쉬예요. 확실히 얇게 잘 펼쳐줘요. 그리고 좋은 점이 이 브러쉬는 길이가 되게 짧잖아요. 모공이나 요철을 길이가 긴 브러쉬보다는 잘 채워줘요. 나는 얇게 바르고 싶은데 모공이나 요철이 조금 있는 편이다. 그러면 이 브러쉬로 세운 다음에 쓸어주면서 바르면 모공이 채워져요. 직각으로 세워서 쓸어줘야 돼요. 그래야 채워져요. 이 브러쉬로는 채우기가 약간 힘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바로 모공 브러쉬예요. 모공이나 요철, 패인 흉터가 많아서 약간 울퉁불퉁한 편이다. 피부 결을 보정하고 싶다. 그런 분은 이런 브러쉬를 쓰셔야 돼요. 먼저 피카소 브러쉬. 아까와 다르게 되게 통통하잖아요. 약간 세워서 단면으로 발라야 돼요. 브러쉬의 윗부분으로. 이 브러쉬는 크기도 어느 정도 커서 전체적으로 쓱쓱 바르기 좋아요. 그리고 따갑지 않아요. 좀 더 작은 사이즈로는 더툴랩 이 제품을 추천해드려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행용으로 좋아요. 좀 더 긴 버전도 있긴 해요. 더 큰 버전도 있어요. 다음은 컨실러 브러쉬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러쉬는 칠페이스 제품이에요. 보시면 정말 얇죠? 너무너무 얇게 나와서 밀착이 정말 잘 돼요. 눈 밑이나 콧볼에 바를 때도 너무 편해요. 그냥 퍼프로만 컨실러를 바르면 너무 범위가 넓어져요. 좀 더 세세하게 할 때는 브러쉬가 필요합니다. 나는 쿠션을 발라서 파운데이션 브러쉬 딱히 필요 없다. 그런 분도 컨실러 브러쉬는 있는 게 좋아요. 파운데이션, 컨실러 이런 크림류를 바르는 브러쉬는 털이 갈라지면 안 돼요. 갈라지는 순간 결자국 그대로 나요. 그래서 이것 또한 관리가 중요해요. 브러쉬 다 사용한 다음에 이렇게 물티슈로 이렇게 모양 잡아주면서 닦아주는 거죠. 그러면 갈라지지도 않고 똑같이 오래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품절이더라고요. 혹시나 구매를 못 하실까봐 대체품으로 이 브러쉬도 추천해드릴게요. 안시 104 제품이에요. 자, 이번엔 다크서클 브러쉬를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르브아 브러쉬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길이가 길고 정말 납작하고 얇게 나온 브러쉬가 좋아요. 다크서클 크기예요. 그래서 바를 때 너무 편하고 또 아주 얇게 나와서 밀착도 잘 되고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가격은 되게 저렴한데 브러쉬 털들이 그렇게 갈라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다크서클 커버를 1차, 2차로 나눠서 하거든요. 먼저 넓게 전체적으로 커버를 한 다음에 얇은 브러쉬로 가장 꺼진 부위 있잖아요. 다크서클 선, 그 부분만 세필 브러쉬로 얇게 커버하거든요. 그럴 때 이 브러쉬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안시 154 제품이에요. 이 다크서클 선 가릴 땐 절대 딱딱한 브러쉬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선이 커버되지 않고 벗겨져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꼭 힘이 없는 브러쉬를 써야 돼요. 이 브러쉬가 힘이 없어요.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합니다.
자, 이번엔 점, 주근깨, 기미, 여드름 이렇게 아주 작은 잡티 커버할 때 필요한 브러쉬이거든요. 이 두 개 정말 좋습니다. 먼저 219 제품이고요. 보시다시피 정말 작게 나왔죠?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약간 뾰족해요. 약간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콕 공략해서 바르기 너무 좋아요. 컨실러 브러쉬 고르기 너무 힘들다 이러한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리고자 하는 그 잡티와 브러쉬 크기가 같아야 돼요. 내가 아주 작은 점을 커버할 거야. 그러면 브러쉬가 점 크기만 하면 돼요. 보통 기미나 주근깨가 이 정도 크기잖아요. 그래서 이 브러쉬로 하면 잘 커버될 거예요. 그리고 안시의 118번 브러쉬도 좋아요. 역시 끝으로 갈수록 뾰족하고 정말 작은 크기잖아요. 그래서 잡티 커버할 때 정말 좋습니다. 자, 다음은 파우더 브러쉬 보여드릴게요. 157 제품이고요. 이렇게 너무 크지 않은 크기에 정말 부드러운 제품이에요. 파우더 브러쉬는 이 정도 크기가 좋아요. 전체적으로 뽀송뽀송하게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큰 브러쉬도 괜찮아요. 근데 단점은 구석진 부위에 꼼꼼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완전히 매트하게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 정도 크기가 좋고요. 파우더 브러쉬는 딱딱하고 단단하면 안 돼요. 이렇게 힘이 살짝 없어야 돼요. 딱딱하면 커브가 벗겨지겠죠. 그래서 절대 거칠거나 단단한 브러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도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파우더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할 때, 글로 베이스를 할 때는 이 브러쉬가 좋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사용한 제품이에요. 피카소 13번.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커팅되어서 부분적으로 바를 때 너무 편해요. 하이라이터 사용할 때도 좋고요. 그래서 촉촉한 피부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브러쉬도 잘 쓰실 거예요. 다음은 쉐딩 브러쉬 보여드릴게요. 먼저 에크멀 브러쉬부터 보여드릴게요. 16번. 에크멀 브러쉬들이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부드러워요. 일단 쉐딩 브러쉬는 거칠고 딱딱하고 숱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런 브러쉬는 발색이 진해져요. 쉐딩할 때 발색이 진하면 다 얼룩지고 뭉치겠죠. 그리고 너무 거칠면 커버가 벗겨져요. 이렇게 정말 부드러운 브러쉬가 좋아요. 그리고 비슷한 제품으로 아바마트 PR008 브러쉬도 추천해요. 이 제품도 되게 부드러워요. 크기도 적당하고요. 자, 다음은 블러셔 브러쉬 추천할게요. 블러셔는 생각보다 크기가 작으면 좋아요. 만약에 이걸로 블러셔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브러쉬 가장자리에 경계가 져요. 이만큼 경계지고 얼룩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바르고자 하는 범위보다 브러쉬 크기는 작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바른다. 그러면 브러쉬 크기는 이만큼이어야 돼요. 이걸로 이렇게 톡톡 두드리는 게 아니라 더 작은 브러쉬로 톡톡톡톡 안쪽부터 두드려요. 점점 힘을 빼고 바깥으로 나가면 이 바깥 부분이 경계지지 않고 발색이 연하게 돼요. 블러셔는 물들인 듯한 그라데이션 표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브러쉬가 이 정도로 작아야 돼요. 더툴랩 162 제품이랑 필리밀리 885 제품도 추천해요. 둘이 굉장히 비슷해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코 쉐딩 브러쉬를 보여드릴 건데 저는 코 쉐딩을 두 가지로 써요. 먼저 첫 번째는 총알 브러쉬. 피카소 콜레지오니 224. 이것도 정말 오래 쓴 브러쉬인데 역시 피카소는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써도 관리만 잘한다면 그대로예요. 이 브러쉬가 콧대 쉐딩할 때 딱 크기가 맞아요. 그리고 힘도 적당히 있어서 발색이 적당히 나와요. 너무 브러쉬가 딱딱하면 코 쉐딩이 진하게 되겠죠? 이런 총알 브러쉬 많잖아요. 근데 은근히 크기가 조금 아쉬운 제품들이 있어요. 너무 크거나 너무 도톰하거나 이 정도가 딱 사이즈가 좋아요. 그리고 저는 코 쉐딩 할 때 윗부분부터 중간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총알 브러쉬로 하고 콧방울에는 이렇게 더 작은 브러쉬로 하거든요. 왜냐면 제 코가 원래는 되게 퍼져 있어요. 넓은 코인데 이런 총알 브러쉬로 하면 이렇게 얇게 잡아주지 못하고 너무 크게 번져요. 그러면 코가 계속 통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코는 얇은 브러쉬로 세밀하게 딱딱 조각하듯이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꼭 브러쉬가 두 개가 필요해요. 피카소 207A 추천합니다. 이렇게 콧방울 모양 잡을 때 정말 편해요. 적당히 얇게 나왔거든요. 너무 편하고 그리고 쿠모 제품도 추천해요. 디파이닝 브러쉬. 이렇게 사선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콧방울 뾰족하게 잡을 때 그 모양에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써요. 이 피카소가 좀 더 부드럽고 쿠모는 살짝 단단해요. 그래서 이게 더 발색이 진하게 나오니까 이걸로 할 때는 더 힘을 빼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브러쉬 쓸 때 단단하다 그러면 더 힘 빼고 바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얼룩지거든요. 그리고 부드럽다 그러면 발색이 잘 안 될 거예요. 이래서 브러쉬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자, 다음은 눈썹 브러쉬를 보여드릴 거예요. 안시 305 제품. 살짝 두께감이 있어요. 도톰한 브러쉬예요.
크기가 눈썹 그릴 때 딱 맞아요. 저는 눈썹 그릴 땐 거의 이걸로만 쓰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편해요. 눈썹 브러쉬를 너무 뾰족한 걸로만 사용하면 뾰족한 모양으로 되거든요. 물론 그걸 의도한 거라면 괜찮지만 난 좀 자연스러운 눈썹을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둥근 브러쉬가 좋아요. 그래야 끝처리도 부드럽게 표현되거든요. 자, 다음은 하이라이터 브러쉬를 보여드릴 건데 입 큰 제품 추천합니다. 요즘 이 또 눈 앞머리에 하는 게 트렌드잖아요. 이 넓은 부분으로 콧대, 턱끝, 광대, 눈썹 아래 바르다가 돌려서 이 부분으로 눈 앞머리에 바르기 너무 편해요. 굳이 브러쉬 2개 안 꺼내고 이걸로 다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거 추천합니다. 자, 이제 눈화장 브러쉬를 보여드릴 거예요. 나는 눈화장 브러쉬를 그냥 세트로 한 번에 다 사고 싶다. 따로따로 사기 너무 귀찮다. 이런 분은 필리밀리 정말 추천합니다. 일단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행 갈 때 너무 편하고요. 눈두덩 전체적으로 바르는 베이스 브러쉬, 조금 더 좁은 면적으로 바르는 음영 브러쉬, 애교살, 눈썹에 바르기 좋은 브러쉬, 아이라인 풀 때 사용하기 좋은 브러쉬,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애교살 그림자 같은 거 그릴 때 사용하면 좋은 브러쉬. 솔직히 그냥 눈화장 은 이것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것도 쓰면서 이것도 받았는데 한정판으로 나온 시크릿 주주 제품이에요. 이 시크릿 주주 한정판 말고 원래 제품이 있는데 구성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먼저 콧대 쉐딩 혹은 눈두덩이에 바르기 좋은 사선 브러쉬, 섀도우 깔기 좋은 큰 브러쉬, 음영 잡을 때 좋은 총알 브러쉬, 눈썹, 애교살에 사용하기 좋은 납작 브러쉬, 눈썹이나 아이라인 그릴 때 사용하기 좋은 사선 브러쉬. 이렇게 구성이 이것도 참 좋죠?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은 세필 브러쉬가 2개나 있어서 눈화장 디테일하게 할 때 좋고요. 이 브러쉬는 여행 갈 때 더 추천해드려요. 이걸로 코 쉐딩, 눈화장, 눈썹 다 했거든요. 자, 그리고 눈화장 브러쉬 다른 브랜드로 에크멀도 추천해요. 퀄리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좋아요. 눈화장 브러쉬 좀 종류별로 많이 갖고 싶다? 그러면 에크멀도 추천합니다. 제가 잘 사용하는 거는 2호, 3호인데요. 2개는 애교살 할 때 너무 좋아요. 애교살이 총알 브러쉬로 할 때가 좋은데 너무 또 뾰족하면 안 되거든요. 애교살 면적이 은근히 넓어요. 너무 좁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작고 뾰족한 브러쉬는 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좋고 도톰한 분은 3호가 좋고 좀 얇은 분은 2호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더툴랩에 브러쉬 세트가 있어요. 애교살에 좀 신경 쓰는 편이다. 그럼 이 세트 하나만 있어도 되게 편해요. 먼저 이 총알 브러쉬로 애교살을 밝혀준 다음에 작은 브러쉬로 그림자를 넣는 거죠. 특히 이 브러쉬가 정말 작고 뾰족해요. 아이라인 풀어줄 때도 좋아요. 그리고 애교살 그림자 넣는 브러쉬로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피카소 747 브러쉬예요. 되게 얇고 길잖아요. 애교살 그림자 넣을 때 너무 편해요. 딱 이 크기거든요. 그림자 크기. 애교살 좀 신경 쓴다. 그러면 이 브러쉬 하나쯤 있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아이라인 풀어주는 용 브러쉬도 보여드릴 건데 제가 제일 애정하는 피카소 407 브러쉬. 이거 정말 오래됐거든요. 거의 8년, 9년은 된 것 같은데 퀄리티 아직도 좋고요. 크기가 정말 작잖아요. 아이라인 크기예요. 풀어줄 때 너무 편해요.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이라이너 브러쉬도 보여드릴게요. 아바마트의 라이너 브러쉬. 정말 작고 얇잖아요. 되게 뾰족해요. 그래서 눈꼬리 뺄 때 너무 좋아요. 이거 정말 추천하고요. 그리고 아바마트의 이 브러쉬도 추천합니다. 얇고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끝부분은 되게 뾰족해요. 그래서 이것도 꼬리 뺄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쭉 그린 다음에 꼬리 뺄 때는 이 브러쉬가 좋고 되게 얇은 눈꼬리 그리고 싶을 땐 이 제품이 좋아요. 그리고 점막 재울 때는 이 브러쉬가 잘 맞을 거예요. 화홍 M의 255 브러쉬예요. 크기가 딱 점막에 맞는 크기고 너무 뾰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찌르는 느낌 없이 아프지 않게 그릴 수 있어요. 점막 재울 땐 이게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아이라이너 브러쉬는 갈라지는 걸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아이라이너를 쓰고 나면 브러쉬가 그대로 굳어요. 갈라진 채로 굳어 있으면 브러쉬가 이제 되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꼭 쓴 다음에 물티슈로 꼭 다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 닦아주면서 모양 잡아놓고 세척 깨끗이 해야 돼요. 갈라지지도 않고 오래오래 잘 쓸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립 브러쉬 보여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필리밀리예요. 립 브러쉬는 휴대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밖에서 덧발라야 되니까 센스 있게 다 뚜껑이 있어요. 먼저 932 브러쉬는 이렇게 넓고 통통한 브러쉬예요. 블러 타입, 매트 타입 바를 때 너무 좋아요. 립라인을 불분명하게 번지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오버립으로 그리고 싶을 때 이 브러쉬가 좋아요. 크기가 커서 잘 퍼트려주고 아주 입술을 통통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런 제품을 글로시한 거, 촉촉한 걸 사용하면 그 윤기가 살짝 죽어요. 그래서 블러 타입, 매트 타입에 잘 맞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필리밀리 931 브러쉬예요. 아까에 비하면 좀 더 얇고요. 납작해요. 립라인이나 이런 구석진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바르고 싶다. 그러면 이 브러쉬가 더 편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블러처럼 표현할 때 사용하기 너무 좋고 그냥 무난하게 쓰기 좋아요. 브러쉬 하나만 갖고 싶다. 그러면 이것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크기도 적당하고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글로시 타입을 바를 때는 이 제품을 추천해요. 이거는 필리밀리 933 제품이고요.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센스 있게 뚜껑이 다 있고요. 한쪽은 립브러쉬, 반대쪽은 실리콘 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털 느낌으로 통통한 제품은 브러쉬가 유분과 수분을 가져가요. 그래서 매트하게 보송하게 표현이 잘 되는 거고 이런 제품은 살짝 매끈매끈해요. 코팅된 것처럼 유분과 수분을 뺏어가지 않거든요. 그대로 차르르 펴줘요. 그래서 글로시 타입 바를 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립라인을 선명하게 그리고 싶다, 또렷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브러쉬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플럼퍼나 글로시 바를 때 정말 글로시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이 제품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제품 자체로 바르기 좀 찝찝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브러쉬를 사용하는 거죠. 물론 손가락으로 해도 되는데 손가락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팁으로 바르면 윤기가 덜 죽어요. 손가락도 약간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반짝반짝 윤기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런 브러쉬가 좋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브러쉬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브러쉬 추천 영상 잘 보셨나요? 브러쉬 빠는 방법은 쇼츠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혹시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